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차 표절 논란의 원작자 스티브 브라이트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라이트는 영국에서 장문의 메일을 통해 절대 표절 아님이라고 전해왔는데요. 이것 또한 국제 망신인 거죠. 얼마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고 판단했길래 걱정과 우려 섞인 메일을 친히 보내왔을까요? 쭉쭉 떨어져 내리는 국격이 민망한 수준입니다. 지난 4일에 한 고등학생이 그린 만평, 윤석열차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를 받으며 화제가 됐는데요. 국힘당 의원들은 같은 날 윤석열차의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이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19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판한 정치 카툰입니다. 왼쪽에 최근에 만화축제 금상을 받았다는 여고생의 작품입니다. 문체부에서 정치적이 심각하다고 지적을 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이 학생이 표절을 한 겁니다. 만화 공모전에서 고등학생이 수상한 수상작 아주 지금의 현 세태를 신랄하게 풍자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표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고등학생이 그 만화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성렬 윤석 열차가 폭주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앞에는 김건희 여사가 타고 뒤에는 검사가 칼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절이 문제가 아니라 소위 현실을 풍자한 그 상황을 더 존중해야 된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학생들은 표절을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듯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만화축제의 공모 개요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 주제, 자유 주제, 가로 열고 창작 작품의 하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표절의 문제인 것이 그 표현의 자유가 문제인 것이 아닌 것이죠. 표절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표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논문 이런 걸 떠올려 보면 그 논문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완전한 창작으로 저는 보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떤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표절의 잣대를 들이대고 권력자의 그 부인에 대해서는 너그럽다 못해서 한없이 관용적인 이런 태도가 아이들에게 표절에 대한 가치 기준 이런 부분을 달리 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힘당 조수진, 유상범, 정점식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차가 표절작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유상범 의원은 본질적인 것은 학생이 표절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고, 조수진, 정점식 의원은 해당 작품의 문제점은 표현의 자유 여부가 아닌 표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국내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라파엘 라시드는 트위터에 이메일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메일은 윤석열차의 원작으로 지목된 작품의 작가 스티브 브라이트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먼저 브라이트는 윤석열차는 절대 내 작품에 대한 표절이 아니라며 학생의 실력을 칭찬하고 싶다고 적었는데요. 두 작품 간 유사성은 우연한 일치라며 내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면 오히려 기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브라이트는 자신 또한 토마스 기관차를 다른 주제로 여러 번 그렸다며 이번 작업 파일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브라이트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비슷한 컨셉이 반복 사용되는 것은 흔한 일이며 이는 표절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이트는 표절 여부보다 풍자의 자유가 중요한 문제라고 했는데요. 그는 정부를 풍자하고 놀렸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야말로 생각해볼 문제라며 나는 풍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을 넘어 적극 권장받기의 시사 만화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차는 한 고등학생이 그린 만평으로 지난 3일 폐막한 부천 만화축제에 전시된 이후 논란이 됐는데요. 작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한 기차가 김건희 씨와 칼을 든 검사들을 태운 채 질주하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 아닌가요? 저희가 FBI와 어떤 자료를 공유하는지를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 대표적인 가상화폐를 만든 이더리움 개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19년 4월에 평양에 갑니다. 평양에 가서 블록체인 문제를 강의를 하는데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해외를 송금하고 해외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런 강연을 했다가 미국 수사기관에 적발이 돼서 현재 징역 63개월로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붙잡아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곳이 바로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직접 방문하셨던 그 검찰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갔겠구나. 한동훈 장관께서 90개가 넘는 미국의 연방검찰청 중에서 왜 뉴욕 남부죠?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을 갔을까? 이 그리피스 때문에 갔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한 달 전쯤에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가상화폐 수사 공조 때문에 갔고 프랙티컬한 실적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그리고 물어보셨습니까?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그리피스 관련해서 북한에다 가상화폐를 그렇게 했다면 그걸 우리가 수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왜 물어보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 왜 가서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을 왜 공개를 안 하시느냐는 거죠. 정보 단계의 내용을 그렇게 다 공개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거에서 어떤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뭐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이고,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굉장히 공조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만, 가상화폐, 특히 이 그리피스와 관련된 게 있겠구나 싶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장관께서 에리카 강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에리카 강요? 네.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까? 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이 그리피스와 이메일을 많이 주고받고 교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뉴욕 남부지검에서 그리피스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구해봤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한 5, 60페이지짜리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그리피스와 에리카 강이 주고받은 말이 나옵니다. 그 이더리움에 대해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입니다. 이분들이 북한의 이더리움 서버, 또 북한의 이더리움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데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장과의 미팅을 추진했으나 지금 취소되었다. 이런 내용이 이 뉴욕 연방검찰청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보실래요?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보면 서울시가 블록체인 산업에 큰 내려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박원순 시장이 북한에 리서치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노드 설치를 제안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우리가 당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6월 미국 출장 목적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표적 수사를 위한 미국과의 공조를 위한 것이라며 기자 출신 국회의원답게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대북 제재 회피에 우리 측 정치인이 연루된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한 장관이 미국 FBI를 방문한 것이라는 게 요지인데요. 계속되는 김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무척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을 쉴 새 없이 돌리는가 하면 중간중간 말을 막고 자신의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요. 누가 봐도 딱 걸린 거죠.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나선 김 의원은 한 장관이 90개가 넘는 미국의 연방검찰청 중 왜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을 갔을까? 버질 그리피스 때문에 갔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실제로 한 장관은 가상화폐 수사공조 때문에 미국에 갔고 실적을 가지고 왔다고 했다며 그리피스 관련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는데요. 이제서야 그가 왜 급하게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둘러 미국 길에 올랐는지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또 정치공작, 표적수사, 그로 인한 정적 제거까지 그들이 노리는 노림수가 무엇인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과 북한을 연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감장에서도
질의가 오갔어요. 그런 내용의 질의가 오갔는데 한동훈 장관이 미국에 갔잖아요. 네. 예, 정권 초에 도대체 왜 갔느냐 이런 얘기 장관도 결국 못 만나지 않았냐. 그리고 뉴욕 남부경찰청 거기 가서 청장을 만난 것도 아니고 거기 왜 갔냐 대체. 법무부도 아니고.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북한의 암호화폐 기술 전선 혐의로 징역형 선고받았거든요. 근데 이 그리피스와 에리카 강 이 주고받은 이메일이 수사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이더리움 센터를 만드는데 관심이 있다. 그때는 당황했죠. 예,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해서 2018년 얘기거든요. 관심이 다들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성남시장이에요.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에리카 강, 그리피스, 이재명, 북한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를 찾으려고 거기 간 게 아니냐. 왜냐하면 뉴욕 남부 경찰청이 이 수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지대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 북한하고 엮으려고 미국 출장 간 거 아니에요? 라고 김의겸 의원이 질의를 하고 한동훈 장관은 그게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그런 공방.